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 겪으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어제 있었던 선고 때문에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까지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 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대법원하고요, 네. 헌법재판소하고요. 네. 의자마저 다른 거에 대한 그 지적이 오늘 나와서 그 사진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대법관들의 의자는 오른쪽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자가 저렇고요. 그 왼쪽에 있는 의자가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사실 의자. 소장입니다. 소장. 예, 예. 사실 소장의 자리인데 왜 저런 차이가 발생하시는지 두 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 그거랑 비슷하네요. 어떤 거요? 윤석열 의자만 가죽 의자였고 아. 다른 일반 피고인 의자는 예. 플라스틱 의자잖아요. 네네. 저기도 보니까 가죽 의자 저 윤석열이가 앉은 거랑 조이대 예. 하수인 똑같네요. 의자가. 그러니까 왜 저런 건지 혹시 연유를 아세요? 저도 저거는 네티즌들이 찾아줘서 알았던 건데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또 뭐 임명을 하니까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법원이 상위기관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런 거예요, 의자가? 글쎄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뭐 하여튼 네. 만약에 저런 것들도 좀 보면 네. 위화감을 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큰 문제이겠습니까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네. 결국에 이런 부분까지 그 국민들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최고의 사법기관 네. 가장 그 최고의 고도의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사법기관이 누구이냐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입법을 통한 정립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네. 왜냐하면 지금 보여줬잖아요. 음. 왜냐하면 헌재는 임명권자와 무관하게 네. 각자 자신의 법적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을 했어요. 예. 예를 들면 심지어 야당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추천해 가지고 임명에 이르게 된 정계선 재판관조차도 예. 검사 탄핵에 관해서 이른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네. 결국에는 만장일치 기각에 동참했습니다. 음. 하지만 또 거꾸로 정익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냈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그 대법원은 정확히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전을 벌여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대법관 10명은 전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고 그렇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전부가 네.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뚜렷하게 정치색을 보이면서 예. 누가 보더라도 정치 현장에 법적 양심과 소신 같은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서 처박아가지고 예.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 법관의 지위를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정청래 위원장이 예, 뭐 예. 긴급 현안 질의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대법관 많이 뽑아요. 당신들 왜 이재명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만 특혜를 받아야 되냐? 예.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받는 특혜를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예. 대법관 많이 늘려드릴게요. 이번에 네. 아마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30명. 실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그런데 원래 발의를- 사법개혁위에서 과거에 논의했던 거는 예. 50명에서 100명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오늘 뭐 최강욱 의원님은 뭐 90명 이런 얘기 하셨던 것 네. 같기도 하고 제 기억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간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네네. 재판 자체가 재판의 결론. 재판소. 예, 그걸 이제 줄여서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데 네. 재판의 결론 자체가 네.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끌고 가가지고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네. 재판 소원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가지고 열어주자 예. 하는 논의나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여지껏 대법원이 잘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열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명실공히 예. 잘못된 재판을 했을 때 다시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재판소원제도 적극 도입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대법관의 수만 늘릴 뿐만 아니라 구성의 다양성.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서울법대 출신의 법관들만 주로 대법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성의 다양성까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예.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이제 공수처 강화가 있거든요. 예. 결국 이 법관들에 대한 상시 수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법관들도 무슨 성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영역, 그건 더 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예. 법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면제받는 성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좀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예. 그 기능적인 보완과 어떤 확대적인 지원 이런 것도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 저 엘리트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법조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조 카르텔들은 자신들을 이제 초 엘리트라고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본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기소 이후에 이 1심 판결을 사실상 복붙해 놓은 이 판결문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이 자괴감이나 모멸감이라는 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물리적으로 이 판결이 나올 만한 시간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찍어 누르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람의 심리나 좀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냥 자신들이 왕이거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라는 이런 판단을 아마도 대법관들 다수가 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5천만 국민들이 이 정치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날이 이제 32일도 안 남았는데 12명이 끼어들어서 10명이 정확하게는 10명이 끼어들어서 국민들의 선택권까지 뺏어버리겠다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반한 행위죠. 저는 법관들이 대한민국을 법관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 1조 2항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민 주권주의지 법관 주권주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당연하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법관들은 착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법관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법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네. 법관 주권주의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인식 반드시 고쳐내야 된다. 예.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해서 개혁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법원이 대법원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네. 정치 집단으로 전락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식으로 참전한 것은 네. 대법원이 스스로 불법원으로 격화된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예. 반드시 국민들이 고쳐줘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창 좀 봐주세요. 이렇게 채영님 말씀 주시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질문들을 일단 해봤고요. 다만 이제 두 분 말씀이 좋은 이제 대안이자 또 해법이자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5월 15일에 뭐 당일에 갑자기 아까 뭐 법률 선고. 예, 뭐 이런 선고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또 없다 이런 제가 이제 가능성은 낮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버리면 또 너무 순진하다는 말씀을 하실까봐 그 차후에 있을 플랜 B, C, D 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상 조치는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